7월 달 되면은 지하철 요금이 또 20% 올라가요. 전기 요금이 한 20% 올라가요, 또 올해. 뭐 이것저것 공공요금이니 뭐니 또 실질적으로 평균 하는 평균을 찍을지 모르겠지만 평균 인플레이션을 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빼놓고 그러면 평균의 함정이죠.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평균의 함정이니까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이게 이제 통계학을 조작을 하는 건데 만약에 고대 사회라고 쳐봅시다. 고대 사회, 중세 사회, 그다음에 현대 사회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중세 사회는 평균 수명이 뭐 만 30세다. 여긴 25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25세나 30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장수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평균 수명이 왜 이렇게 나왔냐?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10명을 출생을 하면 4명이 사망을 하니까 5세 전에. 유아 사망률을 빼놓고 하면은 뭐 45세, 55세 이렇게 되거든요. 실질 수명률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보통 45세에서 그 시대에서 55세, 많으면 60세까지도 평균 수명을 유지했다는 이런 추론이 가능한데 유아 사망률을 빼놓으면 현대에서는 이 평균 수명률의 함정이라는 게 뭐냐? 만약에 직장인 평균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인스타 평균이 있고 실질 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인스타 평균은 뭐죠? 전부 연봉 1억 찍어서 1억 5천 나는 뭐 제일 잘 벌 때 이야기만 제일 행복할 때 이야기만 인스타에 걸어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연봉이 7천 이상에서 뭐 5억까지 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인스타를 보면. 그럼 실질 임금은 얼마냐? 실질 임금은 한 3,500 정도 됩니다. 이것도 엄청 많은 거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서. 그런데 왜 3,500이 되냐? 뭐 이재용처럼 1,000억 버는 사람도 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 평균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중이 월급을 받는 거는 한 7, 80% 받는 거는 한 월급쟁이가 300만 원 이하인데 그리고 이거를 아르바이트로 채우고 이러거든요. 200에서 300만 원. 같으면 세금 4대 보험 제외하고 이러면은 한 200 정도, 연봉 3천이 실질 가져가는 게 한 190에서 2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냐? 500만 원이든 뭐 1,000만 원이든 외부의 일을 더 해서 이거를 채우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 배달 일을 하든지 알바를 하든지. 그럼 그 상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알바를 통해서 뭘 채우든지 아니면 뭐 가족이 같이 버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3인 가족이라는 체제는 맞벌이를 전제로 해서 뭐 한 가정의 평균이 뭐 450이다, 뭐 55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서 어떻게 남자가 뭐 이렇게 여자가 뭐 100만 원 벌든 남자가 350만 원 벌든 이런 조합을 통해서 벌고 상위 1% 같은 경우에 1%에서 10%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업소득, 그다음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다음 실질 임금소득 이렇게 4가지를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일단 아니면 과외소득이라까지 받거든요. 4개, 5개의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적으로 2,500만 원씩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상위 1%는 이 4가지 중에 자기 월급이 연봉이 한 1억에서 2억이 되면 과외로 돈을 버는 게 또 1억에서 2억이 되는 거예요. 자본이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균이라는 임금 평균이라는 걸 나눌 때 상위 최소한 3%는 상위 3%는 제하고 97%를 갖고 평균 임금을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평균 임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떨어집니다. 뭐 생각보다 충격적으로 떨어져요. 한 2,700만 원이라든지 3,100만 원 이렇게 왔다. 가정소득도 뭐 400만 원이라 350에서 400만 원 사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 평균 임금이라는 우리 주위에 늘상 있는 실질 평균 임금이라는 걸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는 사회에 불만을 막게 돼요. 평균 임금 받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다 사람들 가난하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잣대로 모든 거를 재단을 하는 거예요. 평균 이상이다, 평균 이하다. 근데 평균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거죠. 만약에 1%도 그 위에 상위 0.2%는 소득이 7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더 올라가면 0.01%는 소득이 150억에 200억이에요. 이 사람들이 재화의 40%를 갖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월급쟁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지 부조화가 엄청 일어나는 겁니다. 대부분이 원래 평균 정도로 사는데 자신들이 남들보다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패배감으로 성공하기나 보고 남하고 비교하고 억울해하고 열심히 사는데 안 된다고 남들 뭐 이렇게 깎아내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400만 가까이 지금 그 실제 신용불량, 신용유의자라고 그러죠.
진행될 거라는데 지금 이게 지금 폭발적이거든요. 지금 파산이나 신용유의자가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180만 명에서 지금 70만 명이 지금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300만 명 가까이 되니까 250만 명을 신용 삭제를 하는 겁니다. 신용 삭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신용 삭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400만 명, 지금 300만 가까이 된 사람들 중에 250만 명을 신용 사면을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국가가 헬게이트로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는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 신용 사면을 해야 되는데 앞뒤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가가 거의 이제 파탄으로 갈 겁니다. 이건 항상 지불을 하게 될 텐데, 지불 비용을. 신용을 저렇게 이제는 사면을 하면은 새로운 250만 명의 신용이 생깁니다. 그럼 지금 삭제를 하면은 총선 전후에 사상 최대의 갑자기 소비 폭증이 일어나요. 근데 이 신용은 처음부터 뭐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국가에서 주장한 거라고. 신용, 어떤, 이자, 상환유예, 이자유예, 신용유예까지 간 겁니다. 250만 명. 신용을 유예하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지금 연체하고 모든 기록이 사라지니까 그거만큼의 250만 명 분의 신용 창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창출이 뭐냐?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망할 사람들이 안 망하는 겁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인플레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겠죠. 총선 때는. 그러니까 1년이나 2년 후에 이 사람들이 돈을 갚을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너무 폭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 굴러가는 것처럼 포장을 단기적으로 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지금 부실이 지금 천문학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연쇄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돈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자체가 사실은 국가적인 사기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사상 최악의 지금 소비 침체예요. 근데 이번에 신용 사면을 하면은 사람들이 언제 가갖고 돈을 뿌립니까? 원래 없는 사람이 돈을 더 씁니다. 언제 소비를 할까요? 명절 구정 때 이제는 가서 총선 선거로 국가 파탄을 몰고 가는 겁니다. 없는 거 창조해서. 그럼 어떻게 되냐? 은행권이나 전반적으로 부실이 지금보다 얼마만큼 확대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용 엄청 땡기니까 올해 한 해 지금 최악의 침체인데 잠시 그거 하는 거 뽕 맞는 거예요. 뽕 맞은 다음에 어떻게 날아가는 겁니다. 못 막아요. 하반기부터는 그 미국도 채무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경기 불안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상반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리고 금리 차이가 지금 2%가 넘게 차이 나요. 미국하고. 미친 거죠. 이 나라. 부동산 부양한다고. 지금 모든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들 현실에서 느끼실 겁니다. 또 불안, 매출 감소, 사람들 여유 없는 모습, 누가 와서 나한테 부탁할지 모른다는 지인 공포, 돈 빌려달라고, 뭐 등등등. 누구 만나는 것도 요새 인간관계 맺는 것도 스트레스고. 지금 한강에서 계속 시체 떠오르고 계속 쉬쉬하고 아세요? 지금 뭐 그거 안 한다고 높이는데도 계속 시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먹고 사는 거를 갖다 우습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들. 사실 사람들 먹고 살거나 일자리 중요하죠. 뭐 맨날 연쇄살인 지금 쉬쉬하는 것 뿐입니다. 언론을. 이게 보면 망해가는 사람하고 오히려 지금 시장에 살아남고 인생을 대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외로워요. 누구한테 얘기도 못해. 그런 내용들을. 자신이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나 방법들, 정보나 이런 것들 누구한테 얘기도 못해. 혼자만 알고 있는 거야. 그 빚쟁이들, 자기들 지금 망해가는 사람들끼리는 되게 친하게 보여요. 대화도 자기들끼리 잘 통하고. 오히려 망해가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더 친하고 돈독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저렇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데도 그 보면 된다 별거 없다고 그냥 신용평가사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보면 된다고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는데도 이상해. 안 봐 우리나라는. 그래서 한국 신용평가나 3대 평가사 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 특히 한국 신용평가 보시면 요거 노재용 씨가 쓰신 요거 동영상도 있어요.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도 있으니까 가서 그럼 이 유튜브 동영상을 몇 명이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몇 명이 보냐. 몇 명이 지금까지 시청을 했냐. 놀라지 마세요.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하려고 하는 걸 노력을 안 해. 64회입니다. 동영상 조회수가 몇 명? 64회. 1월 5일날 올랐는데 오늘까지 현재 64회야. 저 내용을 동영상 올려놓으셨어요. 동영상 시청하시면 됩니다. 동영상 공유하시면 돼요. 우리가 얘기했던 그대로 다 나오죠? 그러니까 참 골 때리는 거예요. 고급 정보는 보라고 해도 오픈이 돼 있어도 소수만 봅니다. 정확한 자료가.